옛말에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금융지주들 과감한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자기자본이익률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3조 원을 들여서 지금 자사주 꾸준히 매입하면서 주주환원율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매년 지적받아오니 성과급 잔치 대신에 주주 환원 잔치를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자,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KB, 우리 이런 국내 금융사들 경쟁적으로 밸류업 정책 발표하면서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주주들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을 포함한 주주들의 실제 수익률 얼마나 될지 또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융주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참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섹터였는데 말이죠. 이제는 좀 확실하게 좀 다르게 볼 때인 것인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융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날까요? 네, 제가 지금 올해 첫 개장일에 지금 4대 금융지주 주식 각각 100만 원 예산 들고 산 거를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걸 자료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지금 주가 상승률이랑 상반기에 지금 배당이 2번 있었거든요. 이걸 계산해보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62% 수익이 났습니다. 처음에 95만 9,400원으로 주식을 사면은 이게 지금 155만 원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뒤로 보면은 지금 하나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코스피 상승률이 2%대였고요. 이 금융업 지수가 18.5%였다라는 걸 상정하면은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만 이 계산이 어디까지나 지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금융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은 더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과 시세 차익 모두 합쳐서 원금 한 1.5배 이상을 지금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약속한 자사주 소각은 이제부터 좀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배당주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SCHD ETF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최근에 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품들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배당주 유망 투자처와 비교했을 때 금융주들의 매력도. 일단 4대 금융지주의 그런 배당 수익률 전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증권사마다 추정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거의 9%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망치가요. 네. 그런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배당을 지급하느냐이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낮은 거고요. 지금 슈드랑 그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슈드는 장기간 좀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들 중에서 조금 이 성장률이 높게 평가되는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로키드 마틴, 암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보면 배당 수익률은 근데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지주랑 비교해 볼 때 우리 금융지주가 상당히 높은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슈드뿐만 아니라 국내 운용사들도 지금 월배당 ETF를 상당히 많이 출시를 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정 인컴 수입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래서 국내 ETF 중에서도 이름 중에 플러스 7% 프리미엄, 플러스 10% 프리미엄 네.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목표 배당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만 보고 들어간다면 이런 ETF들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 금융지주랑 금융사 이 주식들이랑 이 ETF를 비교를 다 곧장 하긴 또 어려운 게요. 네. 사실 이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 ETF는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 또한 이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금융주 밸류업이 이제는 좀 분명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밸류업은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의 기조에 부합할 거고 그런 금융주주사들은 특히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신한지주의 기업 재고 계획 자율 공시가 나왔고 이제 어제는 우리금융지주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롭게 봤었던 거는 우리금융지주의 자율 공시의 주요 내용의 아예 3번에는 네. 우리금융 기업 밸류업 추진 방향이라고 아예 그냥 공시에 밸류업을 써 넣었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기조를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방금 전에 나온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이런 목표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밀어붙이는 것들은 당연히 금융지주사들이 따라갈 건데 이제 네.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최근에 약간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제 두산이 있었죠. 두산.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두산이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약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뭔가 신뢰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스크래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또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당국 기조를 살펴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금융주들이 국내에서 좀 소외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우리가 느끼면서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기는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째서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는 사실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주가에도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사진으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코스피 뭐 2% 오를 때 지주사들이 대체적으로 뭐 30%에서 40% 올랐다. 그러면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나오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업들처럼 그러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장기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전략을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KB금융을 시작으로 뭐 우리금융, 신한 그리고 오늘 또 하나금융지주가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듭니다. 네. 그래서 곡간에서 밸류업 난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